매일 아침 6시 정각 75세 김영희 할머니는 눈을 뜹니다. 하지만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오늘도 또 이런 날이구나. 무거운 한숨과 함께 시작되는 하루. 이런 모습이 벌써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야 라고 위로하지만 할머니 본인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며 손주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성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우울증이 진짜 우울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병원에서도 놓치고 있는 4가지 숨겨진 원인과 그 해결책을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희 할머니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회복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도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약 25%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 70% 이상이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들이 무능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성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증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욕상실, 무기력감, 수면장애, 식욕부진,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당연히 우울증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들이 완전히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감기에 걸렸을 때 기침이 나고 열이 나는 것처럼 다른 병이 우울증 같은 증상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김영희 할머니가 2년간 고생했던 이유입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는데 계속 엉뚱한 곳만 치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짜 범인들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인은 바로 마음의 엔진을 꺼트리는 질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65세 이상 환자 중 무려 15%에서 갑상선 기능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갑상선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진짜 병을 전혀 몰랐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역할을 합니다. 목 앞쪽에 있는 나비 모양의 작은 기관이지만 우리 몸 전체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몸 전체가 저전력 모드로 바뀝니다. 그 결과는 극심한 피로감, 무기력, 체중 증가, 추위를 많이 탐, 그리고 심각한 우울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울증 증상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더욱 교묘한 점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초기에는 아무런 통증이나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피곤한가 보다, 몸이 예전 같지 않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68세의 박정수 할아버지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할아버지는 3년 동안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생하며 여러 정신건강의학과를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항우울제도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받게 된 종합검진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견되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보충 치료를 시작한 지 단 6주 만에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3년간 괴로워했던 우울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혈액 검사 한 번으로 갑상선 기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이상이 발견되면 호르몬 보충제로 쉽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평생 우울증으로 고생할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하루 한 알의 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범인은 몸의 연료 부족으로 오는 문제, 바로 비타민 B12 결핍입니다. 비타민 B12는 우리 몸에서 정말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신경계를 보호하고 뇌세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무엇보다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의 흡수 능력이 떨어지면서 음식을 통해 B12를 흡수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10에서 15%가 B12 결핍을 겪고 있지만 대부분 자신도 모르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B12가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뇌 기능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기억력이 감퇴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심각한 경우 치매 초기 증상과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72세의 이명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기억력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에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죠. 가족들은 치매를 의심했고 할머니 본인은 내가 이제 끝났구나 하며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 치매가 아니라 심각한 B12 결핍이었습니다. B12 주사를 맞기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할머니의 기억력이 대부분 돌아왔고 우울감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기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B12 결핍으로 인한 우울증은 일반적인 항우울제로는 절대 호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근본적인 영양소 부족을 해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이 역시 혈액 검사로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B12가 부족하다면 주사나 고용량 영양제로 보충하면 됩니다.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범인은 당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림자, 바로 만성 통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통증이 찾아옵니다. 무릎 관절염, 허리 디스크, 목과 어깨의 근육통, 신경통. 이런 통증들이 단순히 몸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까지 병들게 하는 무서운 적입니다. 2020년 대한통증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만성 통증을 3개월 이상 겪은 노인 중 60% 이상이 중등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 노인층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통증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통증은 우리 뇌에 끊임없는 스트레스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가 지속되면 뇌의 구조가 실제로 바뀝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고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는 감소합니다. 그 결과 우울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통증 때문에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통증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약해지고 그러면 통증은 더욱 심해집니다. 78세의 김철수 할아버지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5년 전 허리 수술 후 만성 요통에 시달리게 되었고 처음에는 수술했으니까 곧 나아지겠지 하고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좋아지지 않았고 점점 우울해져 갔습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낮에는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게 되었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증 클리닉에서 체계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신경차단술과 물리치료, 적절한 진통제 사용으로 통증이 5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우울감도 함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만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을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체념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만성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심지어 최신 재생 치료까지. 통증을 방치하는 것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범인은 마음의 그림자를 만드는 질병들, 바로 뇌졸중이나
파킨슨병 같은 뇌혈관 질환과 퇴행성 신경 질환입니다. 이 질환들이 특히 교묘한 이유는 초기에 뚜렷한 신체 증상 없이 우울증 증상만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회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의 30-50%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은 단순히 뇌졸중에 걸려서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뇌의 물리적 손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파킨슨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떨림이나 경직 증상이 나타나기 몇 년 전부터 우울감, 불안감, 무기력증이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9세 최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세한 손떨림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정밀 검사 결과 초기 파킨슨병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파킨슨병 치료를 시작하자 우울 증상도 함께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간 원인을 알 수 없어 고생했던 우울증의 정체가 바로 파킨슨병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MRI나 CT 같은 뇌 영상 검사, 그리고 신경학적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뇌에 이상이 발견되면 해당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울증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혈관성 치매의 경우 초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진행을 상당히 늦출 수 있습니다. 우울증 증상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더 큰 문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할머니는 2년간 우울증으로 고생하며 여러 병원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항우울제는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부작용만 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딸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최근 들어 유독 추위를 많이 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겨울에는 난방을 최대로 틀어도 춥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계속 늘어나는데도 식욕은 없었습니다. 딸은 인터넷으로 이런 증상들을 검색해보다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할머니의 갑상선 기능이 정상 수치의 절반도 안 되는 심각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울증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증상들이 사실은 갑상선 호르몬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보충 치료를 시작한 지 6주 만에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괴롭지 않았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2년간 복용했던 항우울제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병을 찾아서 치료하니까 마음의 병도 저절로 나았어요. 그동안 내가 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노인성 우울증이라는 그림자 뒤에 숨어있는 4가지 주요 범인들을 만나봤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비타민 B12 결핍, 만성 통증, 그리고 뇌혈관 질환과 같은 신경질환들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병원에 가실 때는 반드시 종합적인 검사를 요청하세요. 우울증 진단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검사들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갑상선 기능 검사 TSH, T3, T4, 비타민 B12 수치, 비타민 D 수치, 염증 수치 CRP, 간 기능, 신장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검사들은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만성 통증이 있으시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통증 전문이나 재활의학과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의학은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울증 증상과 함께 기억력 저하나 미세한 신체 증상이 있다면 신경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뇌 MRI나 CT 촬영으로
뇌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와의 소통입니다. 선생님, 갑상선 기능 검사도 함께 받아볼 수 있을까요? 비타민 B12 수치도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물론 신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회복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햇빛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주고 생체 리듬을 조절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실제로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일조량이 부족한 겨울철에 광치료를 우울증 치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공 광선을 이용한 치료도 효과가 있는데 하물며 천연 햇빛의 효과는 말할 나위가 없겠죠. 두 번째는 규칙적인 루틴 만들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뇌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좋아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뇌의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특히 아침 루틴이 중요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물 한 잔을 마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 이런 작은 루틴들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작은 성취감 쌓기입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화분에 물 주기, 일기 한 줄 쓰기, 가족에게 안부 전화하기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냈다는 느낌입니다. 우리 뇌는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이런 작은 성취감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아무리 내성적인 성격이라도 적절한 사회적 접촉은 필요합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의 위험을 2-3배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반대로 좋은 사회적 관계는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적절한 운동하기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20-30분 정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동은 천연 항우울제라고 불리는 엔돌핀 분비를 촉진합니다. 또한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 뇌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괴로움, 그 무력감, 그 모든 고통은 결코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약해서도 아니고 의지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4가지 숨겨진 범인들을 만났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비타민 B12 결핍, 만성 통증, 그리고 뇌혈관 및 신경 질환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의 고통에는 분명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처럼, 박정수 할아버지처럼, 이명자 할머니처럼 수많은 분들이 진짜 원인을 찾아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검사로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필요한 검사를 요청하세요.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우울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70대, 80대에도 얼마든지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들 수 있도록 오늘부터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더 이상 혼자 참지 마세요. 내일 당장 병원에 가서 종합적인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증상으로 힘들어하시는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건강 관리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들을 다뤄보겠습니다. 건강한 뇌를 위한 음식들, 치매 예방법, 그리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생활 습관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끝날 수 있습니다. 희망을 놓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